뉴스 속보입니다. 중국 CCTV의 인기 여성 앵커 리친화가 생방송 중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명 뉴스 앵커 왕리안이 생방송 도중 돌연 한국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고 제작진은 당황하며 방송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리안의 한국 발언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 경험을 했길래 이런 사고까지 일으킨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왕리안이에요. 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로 매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SNS에서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어요. 왕 앵커님 이거 보셨어요? 웨이보에서 난리가 났어요. 후배 기자 진메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급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후배 기자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는 열정적인 젊은 기자인데요. 화면에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 캠퍼스에서 냉대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고 한국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고 있었어요. 또 이런 일이군. 저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돌려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지난 5년간 뉴스를 통해 한국의 반중 감정 사례를 수십 번 보도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벽이 생겨났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싫어하나 봐. 어떻게 같은 아시아인끼리 이럴 수 있는 거지? 진메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으니까요. 다음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방송국 국장님이 저를 급히 찾으신 겁니다. 왕리안, 특별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중관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 자네가 직접 서울에 가서 현장 취재를 해오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국장님, 다른 기자를 보내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방송국 간판 앵커가 직접 가야 영향력이 있지. 중앙에서도 이번 기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 출발이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가장 가기 싫은 나라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전하면서 저는 그들이 중국을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진메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왕앵커님 들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가게 되었대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아.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기 싫어요.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제 친구 리웨이는 한국 여행 갔다가 식당에서 중국인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대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는 불안감과 거부감이 가득했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메이, 우리 일단 계획부터 세워볼까? 경계를 단단히 하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 한번 준비해보자. 중국인이라는 걸 가능한 드러내지 말고.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왜 하필 나일까?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건 제 일이고 의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 한구석에 작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정말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할까?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이 전부일까?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 취재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디며 진메이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넓은 공항 로비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밝게 빛났고 천장은 높아서 개방감이 느껴졌어요.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고 모든 시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이라서 그런지 시설이 정말 좋다. 저는 공항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함께 표기된 안내판은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메이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죠. 왕앵커님, 여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화면에 나타난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죠. 생각보다 빠르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외국인들도 편리하겠어. 안내판을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처음 방문한 공항이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도를 들여다보며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수화물 찾으러 가는 길을 물었고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차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직원분이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고는 직접 우리를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방심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앵커님, 공항이니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특별히 친절할 수밖에 없죠. 진메이는 여전히 조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시간 안내 방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일 줄은 몰랐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진메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돈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중국어로 몇 마디 건넸습니다.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런 노력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택시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중국 친구가 있어서 조금 배웠어요. 많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기사님의 친절한 태도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은 제가 방송에서 전해왔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진메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왕앵커님,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첫날이잖아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해야 해. 내일부터 진짜 서울을 경험해보자고. 방 안에서 짐을 풀면서 서울에서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함, 깨끗한 시설, 택시기사의 작은 배려가 모두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겨우 몇 시간 지났을 뿐이니까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은 이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며 저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과 실제는 다른 걸까?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취재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첫 취재지로 향하던 중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카페는 편안한 분위기였고 아메리카노 2잔과 간단한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왕앵커님, 오늘 인터뷰 질문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볼까요? 진메이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취재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약 30분 동안 일정을 상의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첫 번째 취재지로 향하던 중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 핸드폰은 있었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갑이 없어.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진메이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앵커님, 지갑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아까 카페에서 카드를 꺼내고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온 것 같아. 진메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다시 카페로 돌아가는 동안 마음은 이미 지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이렇게 시작부터 꼬이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조금 전에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지갑 발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직원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아요.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직원은 카운터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지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정말 놀랍네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고 다른 손님이 테이블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당연히 주인이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진메이는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앵커님,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번화가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갑을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은 낮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조심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첫 취재지로 향하는 길에 진메이가 물었습니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직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그치만 첫 인상은 꽤 좋네. 계속 관찰해보자고. 오후에 우리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서 두 번째 취재지를 찾아가던 중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는 영어로 설정했지만 주변의 간판과 표지판은 모두 한글이라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하나요? 아님 오른쪽인가? 어디지? 진메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려는 장소를 설명하자 그는 웃으며 그곳은 이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제가 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같이 함께 가시죠. 라며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가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목적지는 반대쪽이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온 분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정말 친절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길을 잃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 돕는 걸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진메이가 물었어요. 앵커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갑을 그대로 돌려받고 낯선 사람의 친절한 도움까지.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인가요? 저는 서울의 저녁 거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라워. 중국에서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낮았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왔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경험한 한국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보도했던 반중 감정, 한국인들의 차별,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일부분만 보도된 것일까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만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의 취재 방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취재 3일차, 우리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강 근처의 유명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왕앵커님, 한국의 고기는 중국의 양고기나 허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봐야겠어요. 진메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메뉴판은 다행히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되어 있었고 우리는 삼겹살과 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에 10개가 넘는 작은 반찬들이 차례로 놓여졌습니다. 김치, 숙주나물, 시원한 국, 마늘, 양파, 고추, 쌈장 등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반찬이 모두 기본으로 나오는 건가요? 진메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서비스예요. 더 필요하시면 리필도 가능하니까 말씀해주세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딱 그 음식만 나오거나 추가를 원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 방식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고기가 테이블에 놓이자 우리는 어떻게 굽는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직접 고기를 뒤집어주고 상추에 싸먹는 방법까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구웠다가 이제 적당히 익었으니 가위로 잘라서 상추에 싸먹어보세요. 여기 쌈장도 조금 바르고 마늘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그의 설명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풍부한 고기의 맛과 신선한 채소, 매콤한 쌈장이 어우러지는 경험은 중국의 어떤 요리와도 다른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앵커님,
이건 정말 특별해요. 너무 맛있어요. 중국에서 먹던 한국 고기구이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진메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종업원은 몇 번씩 와서 고기가 타지 않게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더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세심한 케어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건가요? 진메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도 종업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고깃집의 일반적인 서비스였던 거였죠. 진메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줄은 몰랐어. 중국 식당에서는 보통 우리 음식을 손님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진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웨이터 하나 부르기도 힘든데 여기는 너무 달라요. 식사를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한국식 먹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종업원들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마다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고 추가 반찬도 몇 번이나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드를 내자 직원은 웃으며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에 또 오세요. 식당을 나오며 진메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식사 후 우리는 바로 근처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도시의 중요한 상징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진메이가 한강에 도착해 감탄했습니다. 베이징의 어느 강보다 넓고 아름답네요. 실제로 한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강을 따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그리고 여러 공원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무료라니 진짜 놀랍다. 저는 운동기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은 대부분 유료인데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소년들까지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공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운데 여기는 이렇게 넓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진메이가 관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원의 청결함과 질서였습니다.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충돌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공원들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 정도의 질서와 청결함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강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은 자연과 도시가 정말 잘 어우러져 있어요. 중국의 대도시들은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여유 공간이 부족한데 진메이가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다리와 멀리 보이는 빌딩 조명들이 강물에 반사되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앵커님,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발전되고 세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진메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뉴스에서 다루는 한국은 정치적인 갈등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일상 모습이나 문화적 매력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진메이, 내일은 한국 방송국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있지? 그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 이제 취재의 절반을 지나면서 저는 CCTV에 제출할 보고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반한 감정을 부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4일째, 우리는 한국 방송국의 유명 PD 김준호 씨와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의 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한중 관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PD로서 제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정말 기대되네요. 실제 한국 방송인의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방송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진메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는 일상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을 봤지만 오늘은 미디어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방송국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김준호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왕리안 씨,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준호 씨는 사무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PD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쪽은 제 동료 진메이예요.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김준호 씨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상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방송 대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김준호 씨의 제안에 우리는 감사하게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취재는 중국에서 흔히 들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김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일반 한국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부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준호 PD의 말에 진메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미디어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 질문에 김준호 PD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특정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미디어도 예외는 아니죠.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도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이 종종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가 만든 선입견은 실제 사람들의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반중 감정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 PD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김준호 PD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선입견은 미디어가 만든 것이지 실제 사람들은 다르죠. 물론 역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 개인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준호 PD는 한중 관계의 복잡한 측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은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죠. 그렇다면 한국 PD로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김준호 PD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디어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더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고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중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오면서 진메이가 물었습니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PD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김 PD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해. 미디어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 김 PD와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더 솔직했으며 한중 관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취재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광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한국의 전통시장 문화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앵커님,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해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대요. 진메이가 시장 입구에서 안내 표지판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 그리고 천 냄새, 다양한 물건들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시장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반찬, 전통 의류,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진메이가 한 노점상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듯한 반찬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자 할머니는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죠.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저는 중국어로 동료에게 이 반찬들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할머니께서 중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어서 와요. 맛 좀 보세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니 그분은 서툴지만 분명한 중국어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면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많이 만나요. 조금씩 배웠어요, 중국어. 자, 이거 맛보세요. 할머니는 작은 접시에 여러 반찬을 담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맛있는 김치와 간장에 절인 나물, 그리고 몇 가지 생소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진메이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더 많은 반찬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때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많은 변화를 봤죠. 요즘은 중국 손님도 많이 와요. 할머니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중국어를 조금 가르쳐줬죠. 그 친구는 지금 베이징에 살고 있답니다. 40년 동안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할머니는 작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중국인 여성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편지들과 엽서들도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제 친구 리웨이,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가까워요. 정치가 뭐든 나라가 뭐든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경과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이어진 우정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이해와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할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분의 작은 가게에서도 반찬을 구입했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작은 봉지에 몇 가지 반찬을 더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중국에 돌아가면 맛있게 드세요. 시장을 나오며 진메이가 말했습니다. 앵커님, 정말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한중 관계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도 깊이 감동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진메이, 이것이 진정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야. 정치와 뉴스가 만들어내는 갈등 너머에는 이런 진실한 인간관계가 있어.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 도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선입견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관계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뒤, 저는 CCTV 뉴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 취재에 관한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리안 앵커님, 한국 취재는 어떠셨나요?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노인, 친절했던 식당 직원들, 그리고 광장시장의 할머니. 네, 정말 좋은 취재였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방송사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한국인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절함을 경험했죠. 방송이 끝난 후 제 솔직한 발언은 중국 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진메이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벽을 넘어 한중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양국 시민들의 실제 경험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역사적 논쟁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광장시장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다큐멘터리의 중심이 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그 어떤 부정적인 보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이해가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생 국가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나라 한국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